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갈등 조정을 위한 말하기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최지훈이라고 합니다. 참 이 갈등이라는 게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갈등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먼저 짧게 살펴볼 거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상대방과 대화하는 그 방식 자체가 이 대화에서 갈등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하기 위한 말하기 방법,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갈등의 가장 큰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갈등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비호의적인 상황을 마주했을 때라고 합니다. 비호의적이라는 건 결국 나한테 익숙하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고 즐겁지 않은 그런 상황들일 텐데요.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할 겁니다. 하나는 과제가 내 맘대로 해결되지 않는 긴장 상황이라는 게 존재할 거고요. 두 번째, 관계가 내 맘대로 해결되지 않는 갈등 상황이라는 것도 존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긴장과 갈등,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땐 어떤 식의 종류들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먼저 긴장이라는 건 그 소음으로 인한 분노, 불안, 우울한 감정을 느끼다거나 혹은 그 불편해진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긴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갈등 같은 경우는 그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혹은 대화가 단절이 되거나 상호 간의 비방이나 대립이 이어지면서 감정 소모나 소진을 겪었을 때가 갈등 상황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이 비호의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한 가지 원하지 않는 변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변화가 뭐냐면 바로 방어 기제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방어 기제라는 건 그 에고가 가지고 있는 항상성에서 출발한다라고 해요. 항상성 들어본 적 있으시죠? 나한테 익숙하거나 편안한 환경이 하나 기억이 되는 순간 이 환경 자체가 변화되는 걸 원하지 않는 바람에 이 환경을 계속해서 고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 경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비호의적인 상황을 저희들이 만나게 됐을 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과의 불일치가 제일 먼저 경험이 시작됩니다. 그 불일치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나의 항상성인 이제 자기 합리화나 자기 정당화로 이어지게 될 거고요. 그 자기 합리화나 정당화로 인해서 방어 기제가 발동되는 순간 이웃과 대화를 나누게 되든 아니면 중재자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시게 되든 상대방이 나한테 전달하는 거의 모든 대화 내용 자체가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자꾸 밀어내려는 다시 한번 비호의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이렇기 때문에 갈등이 한번 생기게 되면 생기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만 이 갈등을 해결한다라는 자체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방어 기제 자체를 우회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즉, 내가 상대방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 나는 정말 편안하지가 않아요. 라는 그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말의 내용을 상대방의 항상성을 건드리지 않고 우회해서 바로 접근을 하는 식의 말하기 방식을 저희는 채택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전달된 말의 내용,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통합을 하기 시작하고 요약 정리를 하기 시작하고 구조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정보 처리가 가능해진다라는 건 상대방이 나한테 전달해주는 말에 의해서 혹은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했을 때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 거구나, 납득하고 이해한 것처럼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 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화 과정 중에서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가장 많이 자극하는 말하는 방식, 어떤 방식일까요? 바로 부정문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말하는 방식이라 하면 결국 부정문의 반대인 긍정문을 통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요. 주차장 입구에 있는 사진입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금연구역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골목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흡연을 위해서 모여들다 보니 주차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주차장 입구에 직접 손수 제작해 놓으신 팻말입니다.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나는 양심을 버립니다. 담배꽁초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굉장히 강력한 멘트가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차장의 전체 전경 사진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하지 않나요? 자, 이때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인 거죠. 주차장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의 위치 역시 제각각입니다만 왜 하필이면 모든 담배꽁초 쓰레기 종이컵 담배값은 저 푯말 주위로 모여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이 부정문을 사용했을 때 상대방의 정보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푯말에 있는 멘트로 돌아와서 나는 양심을 버립니다. 담배꽁초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이 지점이 부정문을 표현하고 있는 말하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부정문의 말들을 긍정문으로 바꾼다라는 건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나는 양심을 버립니다가 아니라 나는 양심을 지킵니다. 나는 양심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고요. 담배꽁초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가 아니라 담배꽁초 쓰레기는 가져가세요. 담배꽁초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이제 긍정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대화 상황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원하신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문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보다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개의 문장을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클라이언트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두 개 회사의 프레젠터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직접 들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회사입니다. 여러분들께 저희 회사에서 새로 나온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특별한 상품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모든 돈이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돈 모두를 잃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확실히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돈으로 상당히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이 특별한 상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상품 완전히 안전하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어떠한 투자도 완전히 안전한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들은 여러분이 투자하신 돈이 수익을 얻어내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비록 안전하다라는 보장은 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두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장점을 어필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쳤는데요. A 회사와 B 회사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에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가요?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결과 거의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B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찾으셨죠? A 회사와 B 회사 모두 말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좋은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여유 자금, 마땅한 투자처가 없으시다면 저희한테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그 말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차이가 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맞습니다. 직관적으로 비교를 좀 해드려 볼게요. A 회사와 B 회사의 말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 지점뿐입니다.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완전히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변경을 시켜놨고요. 여러분의 돈을 잃게 하지 않도록을 수익을 얻도록 확실히 라고 바꿔놨을 뿐입니다. 말하는 방식이 확인하시는 것처럼 대화에 미치는 그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인데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의외로 저희들은 일상 대화에서 이 부정문을 나도 모르게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제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말라는 말 때문에 상대방은 아마 나한테 연락을 하는 자체를 조금 주저하게 될 수도 있고요.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 놓치라는 얘기죠. 놓쳐도 된다라는 부분이 인식이 먼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요. 저희 상품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싸다고 광고하시는 게 빠릅니다. 이 모든 문장 자체가 상황이 다르고 때가 다르긴 합니다만 공통점은 바로 부정문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지점을 한번 저희 바꿔볼까요? 어떻게 바꾸는 게 같은 내용, 같은 의미를 전달합니다만 긍정문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가 아니라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편안하게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바로 긍정문이고요.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이 기회에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 저희 상품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저희 상품이 더 싸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례를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부정문과 긍정문의 차이 딱 한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를 강조하시는 게 부정문입니다. 반대로 좀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긍정문 활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실제 대화 상황에서 이걸 이제 문장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입주민님께서 소음 방지 매트를 깔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바로 긍정문을 활용하는 말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문장에서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으시다면 좋은 요령을 하나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결국 저 지점이 가장 핵심적인 지점임과 동시에 상대방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저 메시지가 끝나는 지점에 딱 0.5초, 아주 잠시만 숨을 멈춰주세요. 우리가 흔히 그 잠깐 쉬었다 간다라고 포즈 준다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 입주민께서 소음방지 매트를 깔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원하시면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면 보다 더 진지하게 상대방에겐 각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긍정문을 기왕이면 모든 대화에서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들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고 조율해낼 수 있는 실전 말하기 화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밍 이펙트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결국 층간소음이 일어났다라는 그 객관적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으로 인해서 아랫세대, 윗세대, 옆세대가 불편을 겪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객관적인 사실을 이루고 있는 주변의 틀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이 사실을 통해 느껴지는 느낌, 생각, 감정, 이미지까지 긍정적으로 뒤집어버리는 그러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기도 시간에 갑자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담배를 피우다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가 조금 더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객관적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흡연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자, 다음 사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상담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수술이 필요하고요. 이 수술 괜찮아요. 지금까지 이 수술 하시고 나서 돌아가시는 분들 저희가 30%밖에 못 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이거 수술 금방 끝나는 되게 간단한 거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생존 확률이 70%가 넘는 아주 간단한 수술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 어떤 의사 선생님께 진료받고 싶으신가요? 무조건 후자 쪽 아닙니까? 하지만 객관적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회식한답니다. 오늘의 회식 메뉴는 25%의 순지방으로 이루어진 소고기 혹은 75%의 순살코기 소고기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고의적 병역 기피가 좋게 들리시나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좋게 들리시나요? 그나마 후자 쪽이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우리한테 객관적인 사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이걸 이제 실제 대화 상황, 갈등을 중재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대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갈등 중재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자주 사용하고 있는 부정적인 틀들입니다. 저 힘드시겠지만, 어려우시겠지만, 불편하시겠지만,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말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정형이거든요. 이걸 한번 긍정적인 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편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실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듣는 입장에서 훨씬 편안하게 들림과 동시에 긍정적으로 들린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자, 다음. 이 방법 싫다고 하시면 저희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좀 최후 통첩하는 것 같지 않나요? 말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부드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이렇게 하시는 거 어때요? 원하신다면 제가 이런 거는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가능하시면 저희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때요? 자, 이런 식으로 말씀 바꾸실 수 있고요. 자, 다음 사례입니다. 더 이상 선택지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고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좀 말을 듣는 상대방한테 굉장히 좀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시겠죠. 이거 역시 바꾸시면 되죠. 여기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다음. 이러시면 계속 이 상태로 지내셔야 돼요. 맨날 서로 싸우셔야 되고요. 얼굴 붉히셔야 되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라고 표현하시는 게 훨씬 더 듣기 좋게 들리고요. 자, 마지막. 제가 선생님이 입주민께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딱히 부정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왜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넣어놨을까요? 보다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선생님이, 입주민께서 일부러 이렇게 편을 가르시는 단어를 사용하고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우리 함께 같이 생각해봐요, 찾아봐요, 해봐요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함께 하고 있고 나는 이미 당신에 공감하고 있으며 나는 당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단어를 선택하시는 게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 조그만
작고 소소한 차이가 내 말을 들어주는 상대방의 입장에선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반면, 거꾸로 내가 정말 사소한 단어 선택 하나만으로도 상대방한테 부정적인 부분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기왕이면 여러분들께서 이 갈등을 중재하시고 조율하시고 조정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뭐 피해 세대가 됐든 가해 세대가 됐든 양쪽 모두에게 말씀을 하셔야만 하고 내용을 전달하셔야만 한다면 긍정문을 바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하루아침에 제가 말하는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이 지점을 아마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훈련하시는 방법도 짧게 아주 쉬운 걸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상시에 문자 메시지 혹은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SNS 메시지 많이들 주고받으실 텐데요. 그 주고받아 오셨던 메시지들 한번 이렇게 직접 살펴보십시오. 내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던 혹은 내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던 부정문 기반의 표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눈에 띄는 그 즉시 부정문 표현이었던 그 문장을 긍정문 표현으로 한번 직접 바꿔보십시오. 바꾸실 땐 육성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손으로 직접 적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메시지 창에 직접 한번 눌러보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부정적 표현들을 일상에서 하나하나씩 직접 바꿔가시는 부분만 신경을 쓰신다면 그 이후부터는 굳이 의식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경계를 하고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언어 표현들이 긍정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를 잘 나누시는 와중에도 사람이라는 게 감정 표현이나 감정의 총량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흥분된 감정, 격양된 언어 표현들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너무나 그 과장되게 표현하시면서 흥분 상태에 놓여 있는 입주민을 만나시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 갈등을 좀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 마지막 팁을 소개합니다. 그 팁의 이름은요, MTP 기법입니다. M은 man, 사람의 약자고요. T는 time, 시간의 약자고요. P는 place, 장소의 약자입니다. 즉, 감정이 너무 격양된 상황에서는 사실 주변에서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줘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감정이 조금은 누그러지고 추스러지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물리적 여유를 제공하자라는 뜻이고요. 그 물리적 여유를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개해드리는 MTP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굉장히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지금 당장 도움을 직접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 담당자를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이쪽에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쪽에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는 어느 장소로 가시든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감정이 격양돼 있는 이 장소에서만 벗어나시면 됩니다. 응접실도 괜찮고요. 테라스도 괜찮고요. 혹은 앞에 맞은편에 있는 소파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장소를 옮겨주시고 거기에 앉아주십사, 기다려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한 가지 추가 팁을 드리자면 따뜻한 차 한 잔 정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심신의 안정을 가장 잘 시켜줄 수 있는 음료의 온도는 60도에서 70도 사이라고 합니다. 해당 온도에 맞는 아주 그 따뜻한 차 한 잔 건네주시고 자리를 살짝 비워주십시오. 그 장소가 옮겨졌고 시간적 터울이 생김과 동시에 그 갈등을 일으켰던 감정이 격양돼 있던 그 입주민 역시 차 한잔 하시면서 차분하게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조금 전 안내를 했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었지.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한테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 심리와 더불어서 감정이 많이 누그러들이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적, 심리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층간소음, 갈등 없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솔직히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누구라도 아주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그 갈등 원만하게 원활하게 조정하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그러한 갈등 상황에서 굉장히 현명하면서도 바람직하게 대응하시고 대처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